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베이 판매자 경험담 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공지능 그 AI 시대에도 자신감을 갖고 판매에 임하자는 이제 그런 생각 아래 인공지능 AI 시대 셀러 여러분 떨지 마세요,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데이터를 잘 생산해내고 축적하고 활용하는 그런 것의 중요성들이 아주 필요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공지능 합니다. 이런 AI로 표현되는 이런 것에 모든 플랫폼 기업들이 올인한 정도로 이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회사는, 우리 플랫폼 기업은 AI 회사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데, 우리 이제 이베이 셀러들이 이런 것에 발빠른 대처를 못한다면 좀 손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쉽게 듭니다. 자, 먼저 해가 갈수록 우리 셀러들을 한번 보세요. 특히 개인 셀러들은요, 이런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10년, 20년 이렇게 여기서 판매를 해오면서 셀러로서의 대접, 권리 이런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바이어에 이제 끌려다니는 그런 바이어의 요구에 늘 종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참 아쉽죠. 왜냐? 우리 물건을 팔아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그들을 잘 대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셀러로서의 어떤 면에서는 좀 정당한 주장, 예를 들면 자기는 정당하게 물건을 팔았는데 바이어가 변심해서 혹은 문제를 일으켜 놓고 환불을 요구한다든가 이럴 때, 대표적으로 이럴 때도 셀러로서의 주장을 잘 할 수 있는데,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이 불거지면 셀러로서의 역할, 셀러로서의 앞으로의 하는 일에 많은 지장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플랫폼 기업은 머니백 개런티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프리 리턴, 프리 shipping 이런 걸 얘기하면서 셀러들의 어떤 순종, 복종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장치를 그래도 해가면서 판매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셀러들이 갖고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라도 판매에 매진을 해오고 있었던 게 사실인데, 이제는 셀러 바이어와의 그런 관계 문제는 또 둘째치고 더 큰 놈이 태어났어요. 더 큰 놈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AI입니다.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업 전체를 휘감고 있고, 이 회사 자체는 바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주도된다라고 하면서 셀러의 인간적 요구는 이제는 완벽하게 배제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일견 매우 무섭고 셀러로서는 위협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베이만 놓고 봐도 이베이는 셀러 마켓이 아닌지 오래됐고, 머니백 개런티는 당연한 거고 바이어 마켓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AI 시대, 그냥 이베이는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AI가 인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AI가 지배하는 이베이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야 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런 곳에서 마치 인간적인 어떤 요청을 잘 누리고자 한다면은, 또 그걸 받아내려고자 한다면은, 우리 속담에 옛날 말에 엿먹구어라고 있습니다. 나무에 올라서 물고기를 얻으려 한다는 뜻이죠. 불가능한 일을 무리해서 굳이 하려는 그런 말이 될 정도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질문은 인공지능한테 하게 됩니다. 모든 시스템은 인공지능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젠 셀러는 물론이고 바이어도 그렇고요. 하다못해 그 속에 있는 직원들조차도 그것이 평생 직장이 되지가 않고 직원들도 떱니다.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어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점점 더 우울해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개인 셀러들은, 특히 또 대형 셀러들하고 달리 준비도 부족하고 판매 양도 적고, 또 이것에서 목을 메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계속 바뀌는 정책이라든가 규정들을 아주 쉽게 스무스하게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한눈을 팔다가도 보면은 그 규정이 바뀐 것들 속에서 놓치는 것들도 많고, 특히 우리 이제 영어를 또 모국어로 쓰지 않는 경우는 또 이 언어의 또 어려움도 또 있고, 뭐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장사가 안 돼 봐요. 힘들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늘 뭐 판매를 하다가도 잘 되는 날은 괜찮은데 안 되는 날이 되면 정말 우울해집니다. 이런 데에서 뭐 또 들려오는 소리는 뭐 하다못해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면 누구는 뭐 한 달에 얼마를 굉장히 벌었다고 하고, 또 그 얼마 버는 비결을 뭐 통장까지 공개한다고 하고 대박을 터뜨렸다 하고, 당치 않은 소리도 많은데, 그리고 정말 드물게 행운의 주인공을 마치 그 보편적인 판매자로 보이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우리 보통 일반적인 셀러들이 우울해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뭐 용기를 내야겠죠. 아무튼 일반 셀러들, 일반 바이어들, 그리고 이베이 회사의 일반 사람들, 이런 그 기본적인 삼각 틀이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너무 우울해 하지는 않아야 되겠죠.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가끔 우울해져야 또 사실 자기 자신의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고, 그 안에 문제가 뭐가 있나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좋은 그 방향을 잘 잡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용기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기존의 전통적인 이 삼각틀, 셀러, 바이오, 이베이 회사, 사람들, 이런 그 사람들끼리의 관계 속에서의 삼각틀이 무너지고, 이제는 인공지능과 그리고 소수의 그 회사 사람들, 여기에는 이제 많은 직원들이 사라지는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인공지능과 소수의 회사 사람들, 그리고 셀러들, 바이어들, 일반 고객들로 이렇게 분류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회사일수록 그 속에 관계되는 사람들보다는 자기 회사의 덩치가 이제 커져서 그 최첨단으로 잘 준비되어 가지고 자기 덩어리 그 자체가 마켓에서 쉐어 마켓에서 잘 팔릴 수 있는 모습으로 화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식 시장에서의 자기 모습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그 속에 일반 직원들, 일반 셀러들, 일반 바이어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정말 이런 모습이 현실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힘들어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비관적인 모습으로 우리 이베이 판매자들, 셀러들의 그 역할을 설명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그 모습에서 우리가 힘들어 한다는 것을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 있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건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순진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일반적인 발전 상황에 따른, 그런 발전 양상에 따른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 또 걸맞는 대처를 한다면은 얼마든지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요소로 또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베이는 사람들의 조직이었습니다. 실제로 또 사람들의 조직이죠. 그런데 이제 이베이 역시 우리들 사는 이 시대가 미래로 향해 가면서 바로 이 AI 중심 기반의 회사로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제 미리 알았고, 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목표로 삼은 이래로 좀 더 이런 쪽에 이제 경력을 가진 고위층들을 이제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는 이제 기존에 이제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회사에서 그 미래적인 탈바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 삼고 준비를 해왔죠. 이베이 역사가 20여 년이 됐습니다. 이베이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직 정확히 2년은 안 됐습니다만은 2018년도에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영입을 합니다. 제인 패더슨이라는 사람을 영입을 하는데,
그리고는 이 회사가 가진 20년 이상 동안의 그 데이터 이런 걸 축적한 거 이런 것들을, 그리고 고객의 각종 그 행동들 그런 것들을, 이 통찰력들을 잘 이용해서 바로 그 AI 알고리즘을 더욱 가열차게 이제 발전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인공지능 회사라고 하는 인식을 회사 직원들 스스로가 하게 했고, 또 실제로 고위층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 셀러들에게 바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알게 하면서 셀러들이 물건을 팔 때, 리스팅을 할 때 눈에 띄게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일 수 있게끔 하는 장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매자, 판매자, 바이어와 셀러가 이 하나의 이 플랫폼에서 사고 작용을 이제 할 때마다 굉장히 이제 그 AI 자체가, AI 과학 자체가 굉장히 더 뛰어나 눈부시게 발전하는, 계속 똑똑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그 이베이는 이 시장의 요구, 시장이라고 하면 뭐 주식 금융 시장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전자 상거래 시장, 이런 우리들의 판매 현장, 구매 현장 이런 데의 요구에 적합한 그런 인프라를 이미 구축해 가는 그런 천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제 핵심 엔진이 되는 AI, 이 AI의 과학을 모든 업무에 적용시키고 있는 거죠. 이제 이베이 백화점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고객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확 바뀐 매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더 새로운 쇼핑 경험을 주는 그런 것을 이제 보이면서, 아, 이게 참 멋진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전체 백화점의 매장에 보면은, 근데 아쉽게도 친절한 인간 직원들이 사라졌어요. 뭔가 이베이에 여러분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해 볼 때, 메시지를 하고 이메일을 하고 할 때도 보면은 인간 직원들을 만나는 것은 그 다음 단계고, 항상 로봇하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AI들이 먼저 그 앞장에 서서 우리 셀러들을, 또 바이어들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이어들이 이제 구매 행동을 이제 보일 때 AI들이 이미 밀착 동행해서 그 쇼핑을 돕습니다. 셀러들은 실제 그 AI 체제에 맞추거나 존중하는 규정만 현재 있는 현실이죠. 일단 그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면, AI가 이제 구매 현장에서 이렇게 바이어들한테 이런 경우에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바이어의 요구를 예상을 하고 그들이 서칭하는 모든 페이지들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냥 살짝 지켜봅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제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무식한 그런 준비가 완벽히 안 된 바이어들한테는 호객행위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칭 초기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이렇게 AI가 접근을 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어떤 질문을 이제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약간 그 바이어가 만지는 물건들을 보면서, 이걸 원하세요? 이걸 원하세요? 이런 식으로 유사품목을 자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고민을 이제 해가는 듯한 바이어로 여겨진다면, 바로 거기에 이제 확신을 줍니다. 그거 좋습니다. 그거 지금 할인 중입니다. 그거 사세요라고 하는 제안을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추기고, 당일 어떤 결정을 못하면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이렇게 계속 친절하게, 이게 정말 친절한 건지 귀찮은 건지 모르겠지만 AI 직원이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바이어들은 이제 물건을 사게 되죠. 자, 그래서 물건을 이제 구매를 할 때는 이제 지불 방식을 또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면서, 페이는 지금 해도 되고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라고까지 별 제안을 다 합니다. 또 이제 AI가 이제 판매 현장에서 우리 셀러들한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셀러들이 아이템을 리스팅을 하죠. 리스팅을 할 때 그 물건은 지금 우리 시장에서 얼마에 나가고 있습니다. 평균 가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가격을 책정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릴 때마다 혹은 올리자마자 그것도 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프로모션에 참여하면 노출이 더 잘 되고 승률 몇 퍼센트가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셀러들이 솔깃합니다. 이런 걸 하면 더 잘 팔릴 수 있겠구나, 더 빨리 팔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셀러의 스마트폰으로 이메일 메시지를 또 보내주고 당신의 물건에 지금 관심 있는 바이어가 몇 명 있고 또 몇 사람이 워칭하고 있고 그런 것을 계속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더 이렇게 격려를 하죠. 자, 그런 가운데서 또 어떤 이제 사람들이 바이어로서 베스트 오퍼를 또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럴 때 또 AI는 또 셀러를 격려하면서 이게 격려인지 셀러에게 좀 더 할 일은 안 하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중간에 또 매판으로도 또 하게 됩니다. 이제 좋은 이제 의미에서 이베이의 이 AI 인공지능은 이미 세밀하게 조정이 된 개인화 기능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셀러에게 맞춘 최적화 기능, 또 바이어에게 맞춘 최적화 기능을 통해서 바로 고객들의 쇼핑 경험을 아주 최첨단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겁니다. 아주 멋진 말이죠. 그러기 위한 어떤 각종 검색 기능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AI를 사용해서 텍스트 검색 기능도 하고 또 이미지 검색 기능까지도 그 기능 추가를 해가고 있습니다. 과연 최첨단의 쇼핑을 할 수 있는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AI의 그 기능 중 하나인 머신 러닝이 바로 이 셀러들의 가격 책정을 위해서 복무를 하고 있는데, 이 가격을 책정하는 일, 시기를 결정하는 일,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셀러들의 가격 책정에 관해서 AI는 이미 그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셀러들이 물건을 팔 때, 가격을 정할 때 AI가 그 관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독자적으로 셀러 한 사람이 그 대형 셀러든 개인 셀러든 간에 그 셀러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그 가격을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발적인 모습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그룹, 이 이베이 플랫폼 안에서 가격을 만들어야 하는 셀러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 바로 AI의 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셀러의 가격 책정, 시기 결정들을 결정할 때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이 말은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실제로 이베이가 전 세계 최고의 프라이스 가이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셀러들이 그 가이드만을 믿고 가격을 실제로 책정하면 될까요? 그리고 판매는 또 시기가 있는데 가격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아울러 그 물건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천연기차예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새 물건이라도 누가 어디서 어떻게 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shipping도 또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가격을 책정한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체크해야 할 그 요소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특히 이제 바이나우로 혹은 뭐 옥션으로 그 가격을 이제 설정해서 이제 시작 가격, 그다음에 바이나우 그 가격으로 설정해서 물건을 판다 그럴 때 이베이 그 AI가 이렇게 제시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물건이 팔릴 수 있죠. 당연히 팔릴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베스트 프라이스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I가 옥션에서 당신이 1달러로 책정해서 시작하세요. 혹은 뭐 바이 나우 프라이스를 뭐 215불에 책정을 해보세요. 이렇게 제시를 한다 그럴 때 행운의 여신이 그 셀러에게 최고의 수익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꼭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가격을 정하는 문제는 AI를 어느 정도 참고하고 셀러에게 유리하도록, 가능하면 셀러에게 유리하도록 일정 정도만 참고하고 셀러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고단수의 능력을 가지고 이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이윤을 포함한 판매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바이 나우 가격을 좀 높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이 현명한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특히 아이템이 특정 가격을 어떻게 판매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베이 AI가 제시하는 소위 결과적 평균 가격, 결과적 판매 평균 가격은 높지 않습니다. 이것은 높게 책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경험이 적은 셀러들은요, 이런 제시 가격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데, 그러니 빨리 팔고는 싶고, 그러니까 빨리 팔기 위해서 처음 이 바이 나우 가격을 낮게 설정하는 경향이 생겨요. 개인 셀러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런 실수를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AI의 제시 가격과 상관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리스팅 되어 있는 물건들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가격을 약간 높게 설정한 것들 중에 일정 기간이 지나는 중에 적당히 베스트 오퍼라는 항목을 제공해서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죠. 재미있는 것은 만약에 셀러 여러분이 고집스럽게 높게 책정해서 어떤 팔린 아이템이 있다면 그 아이템으로 인해서 그 인공지능은요, 기존의 판매 평균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AI는 바로 여러분의 그 결과적인 경험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험에 의해서 AI가 또 자신의 그 입장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베스트 오퍼로 판매된 금액은요, 별도의 사이트로 체크하기 전까지는 그 셀러와 바이어 외에는 이제 알기가 어렵죠. 다음 편에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